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6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은 부진해가지고 양대 지수는 하락했고요. 러셀 지수는 근데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좀 됩니다. 하락 종목 수도 어느 정도 좀 되고요. 반반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하긴 혼조했는데 이 분석 주요 기준인 양대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혼조한 모습 이런 게 별로 좋게 작용하지는 않죠. 지금 S&P 나스닥 양대지수는 이렇게 찔끔찔끔 변동성을 줄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지난주부터 조정이 한번 딱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정이 나타나서 지금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상황, 아직 바닥이 어딘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 확인이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젯밤에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게 아니고 여기서 비리비리비리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바닥 확인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죠.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비스업 지표들이 좀 중요했는데 ISM Non Manufacturing PMI 요게 좀 중요했죠. 요게 대표 지표인데 예상치가 51.5였는데 50.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크게 하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게 예상에 그냥 부합하는 게 주식시장에 가장 좋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깜짝스럽게 안 좋게 나온다면은 이것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을 좀 크게 하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 미국 금융시장은 S공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우려, 공포까지는 아니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S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시켰는데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근데 이 어젯밤에 발표된 ISM 저 지표가 S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좀 더 강화시켜 줬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참 하나 더 봐야 되는데 ISM Non Manufacturing Prices Index를 프라이시스를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죠? 물가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물가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예상이 66.5였는데 69.9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상회했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 PMI 지표는 예상보다 안 좋고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높으니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할 수 있겠죠. S 우려, 심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을 하긴 했다라는 거, 양대 지수는 하락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PMI 지표만 예상을 하회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은 이게 금리나 기대감을 자극시켰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좀 전에 보셨던 물가 프라이스 지표까지도 근데 문제는 물가 프라이스 지표는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지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S 우려 순수하게 어젯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S 우려만 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 강화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페드와치인데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는 92.86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값이 87.5까지 살짝 줄어들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이 높은 프라이스 지표를 보고 살짝 감소했다라는 거. 어쨌든 근데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된다 요런 내용은 일단은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요인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높았던 금리 부담이 조금씩 사그라진다 그런 걸로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는지 일단은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좀 재미가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러셀 지수,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는 사실 지금 고금리 부담이 조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러셀 지수가 좀 강하려면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제 미국 경제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물가가 낮아지면서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만 딱 나타나야 러셀 지수가 정말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S 우려가 있으면은 러셀 지수도 사실 그렇게 좋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금리가 장기 금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지표들 덕분에 러셀 지수는 일단은 뭐 그냥 그럭저럭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러셀 지수가 좋으려면은 미국 경제는 좋은데 금리 인하는 해야 되거든요. 요 조건이 맞아져야 러셀 지수가 정말 좋을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실적적인 어떤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러셀 지수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별로 안 좋다라고 하죠. 지금 뭐 미국 기업들 중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뭐 M7이라고 하는 뭐 빅테크 기업들과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것들만 사실 실적이 좋긴 하죠. 미국도 사실 실적이 뭐 얘네들만 좋다라고 합니다. 이 뭐 러셀 지수나 뭐 이런 제조업 이쪽은 조금 좀 부진하다라고 하죠. 어쨌든 근데 뭐 주식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러셀 지수도 뭐 그럭저럭 긍정적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어젯밤은 어쨌든 러셀 지수가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미국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 아 참 그 PMI 지표가 예상을 좀 하회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50.1 나왔다라 말씀드렸는데 PMI 지표는 일단 50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50 위에 있으면은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0 위에 있는 거하고 50 아래에 있는 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50이 기준이에요. 50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는 거고 50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경제가 이제 뭐 축소 국면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50.1이니까 50 위에 있단 말이죠. 확장 국면이긴 한데 확장이 상당히 둔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S 우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심각한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예전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았다면 이렇게 강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비리비리한 거죠. 탄력이 매우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탄력이 죽었으면은 물가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물가는 예전과 같이 올라갈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S 우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좀 더 어젯밤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은 하필이면 또 어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또 새롭게 꺼내고 있죠, 그죠? 트럼프가 어제 그 반도체 관세 발표를 뭐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뭐 의약품 관세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8월 1일 날 이후가 되니까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여러모로 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조정을 심화시키고 있죠. 미국 증시가 잘 바닥을 못 잡는 이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 PMI 지표로 인한 미국 경제에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금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막 심각하게 이제 대폭락으로 간다. 아직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어쨌든 지난번에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팔란티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심각하게 아래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것도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어쨌든 좀 그런 좀 대응이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아직 미국 증시는 바닥도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아래쪽으로 빠지냐 그것도 조금 좀 의문이고 하여튼 그런 답답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어젯밤 이야기 같은 걸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한 거 이야기를 조금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저녁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아마 시간상으로. AMD 실적 발표했고, 그리고 어딨더라? 여기 슈퍼마이크로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네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가 반응이 안 좋습니다. AMD는 뭐 예상에 딱 부합하는 그런 이익과 예상을 살짝 상회한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MD가 지금 현재 반응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AMD 반응을 한번 볼게요. AMD는 지금 시간 외에서 한 6% 가까이 지금 하락 중이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부합하지 못했고 이익도 부합하지 못했죠. 그죠? 슈퍼마이크로 SMCI는 지금 난립니다. SMCI는
마이너스 16%, 17% 지금 시간 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MD하고 슈퍼마이크로가 저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바람에 지금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소 좀 지금 성과가 시간 외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도 다소 힘이 빠져 있습니다. 나스닥도 뭐 상승률이 0.07%, 물론 지금 움직임은 지금 시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대적인 강도를 좀 보자는 거죠. AMD,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애들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플러스 0.06%, S&P는 플러스 0.26%, 러셀 지수는 0.46%죠, 그죠? 이렇게 힘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슈퍼마이크로하고 그 AMD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어느 정도 좀 녹아났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오늘 아침에 걔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난 거니까 일단 한국 증시에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 조금씩 이제 지수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S&P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젯밤에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사실상 8월 4일 그리고 8월 5일 8월 1일부터죠, 그죠? 8월 1일 또 그리고 8월 4일 여기 8월 5일까지 해서 어젯밤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지금 못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일단 불안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그죠? 여기 이 정도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은 여기 어디서 더 이상 이제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만 않고 버티면은 그래도 여기 어디서 좀 그럭저럭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기면서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가 깨지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어쨌든 근데 이 빨리 지지력을 보여야 되는데 5일선을 좀처럼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3거래일이나 못 올라탔으면은 이 바닥을 쉽게 논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밤이라도 빨리 안착해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힘이 약간 좀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나 8월 1일날 강력하게 빠졌는데 매력적인 가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단타라도 붙을 수 있는데 단타조차 지금 잘 안 붙어갖고 5일선을 못 넘고 있다는 거. 이거 단기 바닥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S&P 지수는 이 위쪽에 있는 빨간색 상승 추세선 지금 얘를 지금 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분위기입니다만은 좀 어쨌든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긴 물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는 전략이긴 한데 어쨌든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기 바닥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나스닥도 공통적입니다. 나스닥도 그 위에 있는 추세선이 있는데 이 저항이죠. 저항엔 터치도 못하고 지금 빠지는데 어젯밤에 얘도 5일선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일선을 잘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선 그어놓은 데 있죠. 23,065 이런 자리를 아직 뭐 지키고는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뭐 급락 그런 거는 일단 좀 제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단기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더 깊어질 수 있다.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깊어질 수 있다라고 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장기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 러셀 지수는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 봐야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지난번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죠, 움직임이 좀 깝깝하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변동성을 좀 살펴볼 건데, 물론 이제 근데 변동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젯밤에 막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가 뭐 S&P 나스닥이 0.6%, 0.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다행히, 그러니까 S&P 나스닥이 막 1, 2%씩 빠지다가 0.5% 빠지니까 변동성은 어때요? 좀 줄어드는 게 맞긴 맞겠죠.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이 2거래일 연속으로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향하긴 했습니다. 5일선을 깨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에요. 좀 불안하다. 아직도 조금 시장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아직도 변동성이 조금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심각하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 45자리를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이 45를 넘어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45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45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긴장을 살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동성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지수 자체를 봐도 그렇고, S&P 나스닥 지수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들이 있다. 긴장을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좀 보자면은, 이제 물론 어젯밤 ISM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뭐 금리나 기대감 강화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프라이스 지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채권 시장은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은 뭐 그냥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30년물 채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채권이 오래간만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고점은 일단 돌파 한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잖아요. 직전 고점은 일단 넘어섰고, 상승 목표치는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 고점이 이 자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러셀 지수가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채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크게 움직이기 좀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달러 강세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긴 하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였는데, 약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전환된 것이 앞으로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갈 것이냐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용지표 부진했고, 또 그리고 어젯밤 PMI 지표 부진했기 때문에 달러가 심각하게 강해지기는 어렵다. 이건 아닌 거로 보이고, 그죠? 요런 식으로 달러가 좀 강하긴 강하지만은 완전 강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시장은 당분간, 그죠? 당분간 뭐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난번부터 올라오던 지난 추세의 영향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있으나 이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올라올 만한 명분은 있고, 그렇다면 뭐 외환 시장은 당분간 회색 구간이 아닐까, 그죠?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이 정도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기는,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달러 강세 진행도 조금 뭐하고, 달러 약세 진행도 조금 뭐하고, 애매한 구간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어쨌든 외환 시장은 정말 강력한 방향성을 가장 진하게 보여줬던 게 외환 시장인데, 그죠?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죠? 한동안 정말 강력했던 화끈한 방향성을 보여줬던 게 외환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 뭐 이도저도 아닌 지표들이 나와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답답한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래로도 제한, 위로도 제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제 경제지표가 부진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그것까지 경제지표도 좀 부진했고, 고용지표도 안 좋았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위로 올라오는 거 제한, 아래로 가는 거는 지난번에 강한 추세를 만들어놔서 지금 지쳐갖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제한, 답답한 구간, 그죠? 외환 시장은 어쨌든 답답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저점은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죠. 지금 보시는 거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답답하긴 답답한데 그래도 달러 강세가 조금씩은 진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지금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금값입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PMI가 부진하고 이랬잖아요. 뭐 경제가 조금
미국 경제가 좀 뭐 둔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 그 금값이 또 좋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멘텀이 살짝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경제가 안 좋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값이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5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래쪽으로 갈 생각도 없고, 그죠? 하여튼 이 자리 넘어가면 이제 금값은 다시 급등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최근에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으니 금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고 나서 추격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아래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나서 따라가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금값이 하여튼 너무 급등을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또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75달러 여기고 65달러가 아래 선인데, 박스권을 말씀드려봤었는데 70달러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아래쪽에서 자꾸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뭐 그런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PMI가 둔화되고 또 고용지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요 위에까지 갔다가 쭉 빠졌는데 반등이 70달러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65달러 이거 깨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습니다. 물론 65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 갖고 뭐 당장 깨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심화가 되면은 이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금값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구리인데, 워낙 많이 빠진, 뭐 먼저 한 번에 확 빠져버린 구리는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더 빠져도 여기는 빨간색 선까지 조금 더 빠질 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빠지더라도 그 정도 더 빠질 수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솔 풍겨오면은 뭐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이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금값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린 것 같고,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 증시는 사실 뭐 굉장히 강했어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해가지고 한국도 약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국은 또 예상 외더라고요. 한국은 물론 오늘 코스피는 살짝 하락했습니다만은 좋게 봐야 됩니다. 8월 5일, 8월 6일 이거래일 연속으로 둘 다 5일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물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조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여기서 이제 급락만 안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이제 뭐 급락만 안 해준다면 한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안착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은 일단 끝났다. 단기 바닥은 일단 나왔다. 요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거는 워낙 상승의 이 기울기가 워낙 짱짱하게 강하게 오르던 친구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럴 수 있다고요.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깜짝 조정으로 오히려 상승의 각도가 더 오히려 급등을 유발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만 조금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만 조금 긍정적으로 좀 풀려주고, 미국 기업들 실적들이 계속 괜찮게 나오고 한국 기업들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고 뭐 그러면은 하여튼 급등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직은 지금 이제 위에 단기 고점이 약한 게 살짝 확인이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고 좋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심지어 오늘 근데 코스닥은 더욱 강했죠. 그죠? 코스피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21선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빨간색 선 21선이죠. 이것까지 돌파 안착하면서 얘도 단기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좀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약간 좀 독특하기는 했는데, 코스피 지도입니다. 코스피 지도가 아니고 KRX 지도입니다. KRX. 코스피와 코스닥이 섞인 지수죠. KRX 지수인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뭐 AMD와 뭐 슈퍼마이크로 얘네가 부진해서 그런지 하여튼 반도체 친구들은 좀 부진했고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빨간색은 상승입니다. 여기서 상승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뭐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뭐 계속해서 뭐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좀 소외가 됐던 뭐 2차 전지 친구들, 삼성 SDI 같은 것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움직이는 걸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뭐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친구들도 좀 소외되던 친구들인데 카카오 같은 거 오늘 막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그 반도체 친구들이 힘이 좀 여기서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 하는데, 지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71,400원인가 500원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지금 좀처럼 못 넘고 있어서 이 자리 이제 위에 무거운 저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을 하나, 둘, 셋, 넷 벌써 4거래일째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죠. 지금 이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 괜찮은데, 여기서 이 선을 붕괴시킨다거나 이 선을 터치하면은 그건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을 거면은 이 빨간색 선에 터치하지 않고 적당히 중간쯤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번에 빨간색 선에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야 그나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고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좀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흐름도 지금 일단 매우 안 좋긴 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건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은 삼성전자보다 좋기 때문에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긴 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그 바닥을 제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 쌍고점 혹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사실 한국 증시에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은 사실 지금 와서는 좀 아니긴 하죠. 그죠? 반도체 아니라도 지금은 뭐 한국 증시에서는 뭐 반도체 아니라도 대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안 좋으면은 중소형주들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대형주들,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다 안 좋았는데, 보시면 어쨌든 여전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삼성 SDI라든가 2차 전지 친구들이 여전히 그 어떤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들의 빈자리를 그럭저럭 메워주고 있어서 흐름이 어쨌든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코스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또 큰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또 성과가 좀 괜찮았죠.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네이처셀이 하한가 가능 등 이런 소식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한가 감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하여튼 이래저래 이런 오늘 그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세가 코스닥 지수의 강세를 좀 이끌었죠. 에코프로 BM도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 어떻든 간에 일단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1등만 합니다. 뒤에서 1등 아니면 앞에서 1등. 근데 보니까 아직 앞에서 1등 자리를 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한번 분명히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한번 불긴 불었습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에, 그죠? 며칠 전에.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그 열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참 순서를 약간 좀 바꿔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풋옵션입니다. 코스피 풋옵션. 이런 모습 나쁘지 않죠, 그죠? 네. 다만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를 빨리 붕괴시키면은 또 시장이 많이 안정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풋옵션이 쌍바닥을 만들 위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이렇게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단기 쌍고점이 만들어질 위험이 아직도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기서 지나치게 막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런 일만 아니라면은 어쨌든 한국 증시의 이상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변동성 같은 것도 좀 아직까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쫙 다 살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 뭐 조금만 좀 더 살펴보자면은 중국 증시 그죠? 벌써 조정을 다 극복했어요. 예, 지난번 하락했던 것 7월 말 8월 초의 하락을 다 극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비교적 차분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던 게 급락을 한 뒤로 급등을 하고 있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는 이런 급락이 오히려 급등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목표치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전고점, 여기 이 자리 그죠?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목표치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어쨌든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게 보일 수 있겠죠.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물론 아직 그 낙폭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빠질 생각은 잘 없다. 단기 바닥을 조금씩 확인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둥그스름한 천장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빠지겠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네요. 그리고 물론 아직 저점을 버티고 있어 괜찮을 수 있는데 고점이 자꾸 좀 낮아지긴 합니다. 좀 심상치는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점이 팍 깨지면은 이제 하락으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이 자리까지 내려온 건 아니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다. 좀 수상한 뭐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된다니,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좋게 보일 수 있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